방금 소개받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계웅입니다. 오늘 제가 해외 주재원 역량 적용 및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시기에는 우수 사례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직 좀 진행된 중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그 고민 때문에 또 어떤 어프로치를 적용했는지 한번 같이 또 이렇게 봐주시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엔솔이 그 혁신기업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시총 2위의 100조의 그 거대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도 보시면 그 미국 그 GM이라는 자동차 회사랑 계속 합작 그 공장들이 매년 하나씩 만들어서 한 3개 정도 만들어질 예정이 있고 또 혼다하고도 공장 합작 공장을 만드는 게 미국에 또 이렇게 언론상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현재는 유럽하고 중국 그리고 한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이제 MI 미시건주에 공장이 하나씩 있는데 생산 공장 기준입니다. 근데 불과 3년 뒤 2025년까지는 11개까지 늘어날 예정이 있고 주재원은 제가 숫자는 안 써놨는데 현재 한 606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3년 뒤에는 한 9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 있고요. 뭐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건 굉장히 회사 측면에서 고무적이긴 한데 저희 HRD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큰 챌린지예요. 주재원들이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공장을 2012년부터 시작을 미국 공장부터 했는데 한 5, 6년간 계속 한 600명 이렇게 점점 단기적으로 늘어나다가 3년 만에 한 300명, 400명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육성할 거냐, 선발부터.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한 90% 정도를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창 공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용량으로 따지면 한 전체 용량이 한 5%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력들을 이렇게 파견하고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의 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뭐 체계 수립하고 역량 정의하는 거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육성 과정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저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저희의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HRD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는 비즈니스 속도가 못 따라가죠. 구성원의 그 역량이. 그래서 이런 스킬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였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 확대가 되는데 어떻게 적합한 주제는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뭐 오늘 M하고 D가 다 오셨을 텐데 특히 이제 D 입장에서는 주재원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D 입장에서는 인력을 선발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선발을 적게 해줘야 우리가 육성을 할 텐데 이런 분들도 있어서 HRM과 현업에서 어떻게 주재원을 좀 적게 선발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적합한 주재원 선발의 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질적으로 어떤 주재원들이 선발될 것인가 이런 대한 고민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솔의 사업 전략과 다른 뭐 다들 뭐 대기업들 글로벌 오퍼레이션 다들 하고 있고 하지만 저 LG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LG의 글로벌 오퍼레이션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국내 기반에서 뭔가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 정도의 국내 기반을 가지고 나머지 해외 95%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도전적인 환경이 있어서 우리 엔솔에 맞는 그 주재원 역할을 좀 뽑아내고 어떻게 역량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주재원 역량의 대부분 좀 비슷해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2000년대부터 많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 대표님 논문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주재원 역량 뽑을 때 대표님께서도 논문도 좀 쓰셨고 그래서 기존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연 역량 모델링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들 좀 있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차별화된 아웃풋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거는 역량보다 이제 이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한 컨텐츠가 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유의미한 그 컨텐츠를 개발할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주재원 또 2개 회사에서 경험을 했고 또 그 안에서도 역량 모델링도 해보고 교육 과정도 만들어봤는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른 회사할 때도 많이 참고를 했었죠.
근데 대부분 고민들이 2000년대 초반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왜 이렇게 주재원 육성하기 힘들고 주재원 나간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귀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왜 반복될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MZ세대에 관련된 주제도 교수님께서도 좀 해주셨는데 워크포스들이 좀 많이 달라졌죠. 어제 보니까 한경에 이렇게 크게 실렸더라고요. MZ세대 월급 2배 줘도 주재원 안 갔다. 뭐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기존의 주재원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허슬한 컬처들이 좀 있었습니다. 월급 조금 더 받고 힘들긴 하지만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다. 산업의 여건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막 주말도 없이 일하고 하루에 막 20시간씩 일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폴란드 2년 있다 왔는데 한 1년 반 정도는 1년 내내 연월차를 단 한 번도 안 쓰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옛날 세대라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요즘 과연 신세대들이 나간 주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까 이런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재원의 어떤 역량 모델링을 만들고 또 육성 체계를 만들면 이 주재원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기준과 정보와 또 콘텐츠들이 이렇게 막 적용되다 보니까 그나마도 주재원 가는 것도 막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인데 내가 평생 직장인 개념도 없고 또 경제적 가치도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갖춰야 돼, 또 해외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라는 것들 계속 인풋하다 보니까 주재원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주재원들한테 좀 공감시키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시키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5월 달부터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뭐 콘텐츠 육성 체계 설계가 끝나서 콘텐츠 개발 중간에 있는 단계인데 주전 선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주전 선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사람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많고 인사에서도 현업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되는 그 시점이 육성이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게 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탑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뭐 생산 프로세스에 따라서 생산 공장을 만들 때 얼마 전에 주재원을 최소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있어도 보통 기존에는 한 2, 3개월 전에 선발이 되고 그때 선발이 돼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자녀 학교, 이사, 또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막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저희 탑의 의지로 앞으로 주재원은 파견 1년 전에 무조건 선발한다. 아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힘들지만 인사와 현업에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룰로 결정이 돼서 현재는 각 단계별로 주재원들 뭐 레벨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법인장님이나 뭐 일반 팀장급들 할 때 하고 좀 다르긴 한데 한 1년 전에 선발을 해서 최소 12개월의 육성 기간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사실 1월 달부터 제도가 공표는 됐지만 실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는 한 9월 달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할 때 대부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직무 경험, 어학, 평가, 뭐 평가가 뭐 A 뭐 몇 년 동안 A가 몇 개 있어야 된다, C가 있으면 안 된다, 징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고 또 저희가 좀 특징적인 거는 선발위원회를 좀 거치는데요. HR에 계신 임원분들과 또 현업의 상무급 이상 임원분들을 모여서 그 주재원 일단 1차 스크리닝을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주재원을 가면 이제 하나의 조직이 여러 명의 주재원을 가는 경우가 있고 한 명의 주재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팀 차원에서 필요한 역량이 골고루 확보가 됐는지 그런 관점에서 선발위원회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역량 모델링은 저희가 이제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리더십 역량 모델링, 강사 역량 모델링, 뭐 주전 역량 모델링 다 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요건도 분석을 하고 환경도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주전 역량 모델링이 아까 많은데 왜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하다 보면 같은 역량 정의가 나오고 행동 지표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더라도 저희한테 핏한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제대로 한 그 컨설팅 업체와 함께 한 3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작업을 좀 해왔고요. 또 컴펠이라는 업체가 또 자기만의 어떤 글로벌 놈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서 저희 엔솔만의 어떤 역량, 같은 단어지만 우리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로 역량 구조와 항목, 행동 지표들을 각 계층별로 뽑아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좀 특징적인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역량 모델링을 뽑아내면 굉장히 사전적으로 막 이렇게 정의된 약간의 딱딱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주재원들이 어떻게 그걸 커뮤니케이션 할까라는 고민을 좀 반영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낸 역량을 실제 광고를 하시는 카피라이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앉아서 작업을 했고요. 실제 이것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재원 입장에서. 그래서 주재원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나 그냥 당신 이거 하고 가야 돼. 이 정도 역량이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이건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결심하고 또 회사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남은 그 12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임해볼까?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스토리를 다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주재원 관점에서 1년 전에 육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아서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HRD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주재원 나갈 때 12개월 전에 해봤자 뭐 의미부여도 안 되고 또 직원들이 관심도 없어하는 주제들도 있거든요. 현장 얘기 막 해줘봤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내용의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학습 전의를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2개월의 과정들을 쭉 주제별로 설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른 상황에 좀 노출도 시키고 또 업무도 다른 것들 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인터벤션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콘텐츠는 지금 좀 개발 중인데요. 저희가 핵심 과정들은 몇 가지는 개발을 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계속 개발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제 접근하려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주전 교육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리더십 교육, 글로벌 리더십도 하고 이문화도 하고 몹스테드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셨을 텐데 직원들이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전 경험이 2번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주제 상황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하나의 뭐 언어라든가 뭐 리더십, 성과 관리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상황은 그냥 복합적으로 풀어보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좀 내렸어요. 그래서 실제 있는 자료나 미디어 등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역량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환경에서 주재원의 통합적인 상황을 좀 인식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검증된 미디어나 실제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거는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뒤에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핵심 역할 도출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아마 전통적인 회사 대기업들에서 아마 뭐 본사하고 뭘 해야 된다, 직원 육성을 해야 된다, 뭐 회사 핵심 가치를 전파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역할을 많이 정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좀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엔솔의 어떤 환경을 좀 반영한, 그리고 가서 이 역할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중심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걸 활용해서 법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나가면 굉장히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본사처럼 막 빨리빨리 관련 부서랑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역량 정의 내용도 그냥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알고 활용해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누군가는 고민했을 거야.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뭐 뒤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좀 도전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또 현지인들과 포용하는 사람, 특히 이제 저희 회사는 기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주전 역량 정의가 직원 육성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원 육성이라고 하면 마치 일반적인 사무 환경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육성할까, 디벨로퍼 커리어를 개발할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어떻게 전수할 거야. 우리 고도의 이 기술을 현지 직원들한테, 그러면 다른 방법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한 절차 가이드 방법을 준수하는 교육,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종의 사내 강사 양성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 대상에. 그래서 각각의 이런 역량들이 하나의 본질적인 4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 사람으로 주재원 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전체적으로 아, 내가 이런 모습의 역할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만들어 봤고, 그래서 브렉스루 액션 테이커라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어떤 실력파 리더. 주재원 역량 정의는 사실 역량명만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던 거랑 비슷한데 커뮤니케이션 스토리만 잠깐 사례로 말씀드리면, 예로 직원 육성이다, 구성원 육성이다 하면 보통 이렇게 정의하실 거예요. 구성원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을 인식하며 구성원들의 전문성 개발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막 숨막히죠. 제가 읽으면 숨막히는데 주재원을 받으면 더 숨막힙니다.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은 제일 가까운 기술 어드바이저야. 그래서 당신은 현지인들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리고 그 현지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천천히 가르쳐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소통의 설명을 모호한 지시하지 말고 명확한 제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기 기대하지 마세요. 주재원들 대부분 알아서 하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설명하다가 한국인들과 현지인들의 어떤 그 역량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죠, 스스로. 그리고 던져놓고 자기가 제가 매니저한테 지시하고 야, 알아서 좀 키워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순위 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카톡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해외 나가면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하고 24시간 주말까지 일하는 거. 근데 외국은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right to be disconnect 하는 뭐 그런 법도 있고 막, 그래서 카톡 대신 이메일로 주고받고 문서 남겨 소통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약간 주재원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육성 프로그램은 진단하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발표하는 사례에서 큰 프로세스상의 시사점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신의 회사에 맞는 내용들을 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요. 저희가 뽑아낸 역량 바탕으로 그다음 IDP 수립하는데 IDP를 개별적으로 맞추지 않고 처음에 선발되면 저희가 주재원 역할 중요성 이해시키면서 IDP에 대한 깊이 있는 코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달에 걸쳐서 완성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이문화될 수 있는 과정들, 그 다음에 업무 스킬 향상할 수 있는 과정들, 그 다음에 실전 주재원들 사례, 나가기 전에 주재원들 사례 같은 내용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초기부터 개발한 게 이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20년에 저희가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아카데미 오스카 수상에 열광할 때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2시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주재원의 생활이 다 있고, 중국 GM이 망하면서 중국의 유리회사가 인수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겪은 내용인데, 이거를 쭉 보여주면서 거기에 맞는 시사점들을 정의하고, 또 저희가 교육기법, 우리가 많이 쓰는 경험학습리론 학습하고 성찰하고 개념화해서 내재화하는 경험학습리론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 실제로 저희가 파일럿으로 9월 중순에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게 나옵니다. 이게 주재원 역량 하나하나 교육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전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서 주재원 역할을 본인들이 인지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파일럿 버전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정교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역량이 주재원 나가면 굉장히 선발되는 동시에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배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 이미 다 본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재원의 어떤 역할, 의무라기보다는 성장을 지원하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그 어떤 영상물이나 또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주재원이 해야 되는 하나하나 역량들, 리더십들 전달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교육이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또 파견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재원의 관심사가 말씀드린 가족이라든가 뭐 본인의 어떤 처우, 급여 이런 것 쪽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현장 어떤 리더에 대한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막 비정상회담 같은 예능 프로그램도 적용해서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현지 분들 이렇게 막 모아놓고
주재원들하고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이런 것도 만들고 어쨌든 주재원 경험을 하신 분이 좀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렵습니다. 주재원 교육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저 20분 또 30분의 어떤 질의응답 통해서 답을 얻어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재원은 팀장 하나도 육성하기 어려운데 국내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리더십, 이문화, 어학, 커뮤니케이션, 핵심인지, 자기인식, 직무, 사내 강설 그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HRD의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 주재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저희 다른 회사의 어떤 하청 업체에서 현지인 폭행 사건이 한국으로 치면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 한국 기업 이미지가 다 떨어진 적이 있고 제 매니저 채용할 때 무매니저가 역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한국 회사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을 때린다는 말이 있던데 맞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면 다 한국 기업이고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오퍼레이션 수준과 주재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저도 좀 빨리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재 역량 모델링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의 법무자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팀장, 주재원은 부임 순간부터 주재원을 잊어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재원들이 자꾸 주재원 나가서 자기는 주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어려운 일을 익스큐즈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만약에 한국에서 팀장으로 발령났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설레고 팀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팀원들 어떻게 가르칠까, 업무 어떻게 끌고 나갈까 고민하는데 역으로 주재원은 그런 고민이 좀 적다. 그래서 그냥 주재원인 거 있고 나 현지 어떤 조직의 팀장이 됐다,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할 일이 좀 명확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빨리 왔는데 부족한 건 질의응답 시간에 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